(9월 12일) 월요일 황장수의 뉴스 브리핑 시작하겠습니다. 북한이 금요일날 이 핵실험을 했습니다. 제 5차인데요. 김정은이 들어와서 2013년 그리고 올 초 그리고 지금 금요일 이렇게 3차례 핵실험을 했습니다. 자, 이제 북한의 핵 보유는 기정사실화 되었다라고 봐야 되고요. 이번에 북한의 핵실험의 가장 기본적인 부분은 500kg, 그러니까 무게로 500kg로 소형화, 경량화, 표준화, 규격화해서 북한이 자랑하는 미사일에다가 얹어서 쏠 수 있느냐라는 겁니다. 자, 미사일별로요. 멀리 가는 미사일은 탄두가 좀 작아야 되고, 가까이 가는 거는 이 간두가 조금은 무거워도 되고, 또 그 탄두에 들어가는 지름도 중요합니다. 뭐 한 88cm 정도의 지름을 가지고 탄두의 지름이, 그래서 추진체 위에 얹히는데 무게는 500kg면 ICBM부터 북한의 모든 미사일에 공이 다 얹힐 수 있는 부분입니다. 북한이 작으면 그러면 성능이 떨어질 건데, 이것을 북한이 수소폭탄까지는 아니더라도 정폭 핵 분열탄 실험에 성공한 거 아니냐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한미 이 정보 당국은 북한의 그 이 핵실험과 관련되는 여러 가지 이 정황이나 시료 채취 등을 통해서 최종적으로 이번에 북한의 핵실험을 한 결과를 발표할 수 있을 건데요. 뭐 한국 정보 당국에서는 9에서 10킬로톤이라 그러지만은 해외에서는 5.3 정도 되어서 한 20-30킬로톤 정도 되는 게 아니냐라는 이야기도 있습니다. 자, 이제사 매우 심각해졌습니다. 김정은이 들어와서 핵실험을 한 지가 언젠데, 그리고 북한이 최초의 핵실험을 한 지가 2006년 9월입니다. 노무현 정권 때요. 자, 그동안에 북한에 대한 강경한 정책이, 보수 정권의 정책이 핵실험을 낳았고 미사일 실험을 낳았다, 이렇게 말을 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이 사람들은 반성해야 됩니다. 북한이 이미 98년부터 핵을 개발해 왔고 그 전에 개발해 놨다가 실험만 공식적으로 2006년에 했을 뿐입니다. 자, 남북 햇볕 정책과 대학 교류 협력을 하자고 노벨 평화상까지 받고도 북한에 돈 퍼다 주고 핵 개발을 하게 만드는데, 야권 정권이 일조했다라는 사실에 대해서 부인하면 안 됩니다. 옛날 책임을 묻자거나 비난하는 건 아닙니다. 자, 그렇게 했고, 그러면 보수 우파 정권들은 잘했느냐? 전 잘 못했다고 봅니다. 오늘 아침 신문에 보면 핵을 진 김정은을 독자 타격할 전력을 키워야 된다. 핵무장 전술핵 재배치 선제 타격론 현실적으로 쉽지 않아 김정은 제거를 갖다가 우선순위로 한 공세적 전환을 하겠다. 이런 상황 하에서 군은 북핵을 사용 징후 때 지도에서 평양이 없어질 거다 합니다. 현무계열 미사일만 1000발이 넘고 북평양을 일정 구역으로 나눠 지휘부가 숨을 만한 것을 초토화한다. 미군 지원 없이 단독 작전에는 근데 한계가 있다. 김원정은 제거 부대를 만든다. 일개 여단 규모의 특수부대, 정찰기, 특수수송기, 장비 등을 갖추고, 근데 미군에 의존하는 게 관건이다. 자, 그런데 과연 이런 김정은을 제거하기 위한 부대를 확보할 현실이 되느냐? 특전사 사병들이 제대로 개인이 장비들을 갖추지 못해서 월급을 털어서 사적으로 사쓰는 것을 지난 특전사령관이 허용을 해줬습니다. 한국의 최강 전력인 특전사 장병들도 이 무기를 제대로, 무기와 관련된 여러가지 장비들을 제대로 공급받지 못하고 방산 비리가 횡행하는 현실에서 김정은을 제거할 특수부대를 만든다, 이 말을 제대로 믿을 수 있을 것인지, 그리고 미국의 지원 없이 이 작전을 수행할 수 있을 것인지, 한국이 김정은 일당의 정보, 어디서 어떻게 이동하고 언제 어디에 언거해 있고 이런 부분들을 알 수나 있을 것인지 의문입니다. 그리고 미국의 전략 폭격기들,
오늘 뭐 B1B가 나오고 있고, 이것은 기존의 B52의 초음속 개량형으로 시속 300km 정도 더 빠르고 무장력은 2배가 되고 스텔스는 아닙니다. B2 스텔스기가 뭐 올지 모르고 B52가 올지 모른다 했는데, B1B는 괌에 날씨가 안 좋아서 못 온다는데, 괌에는 지금 소나기가 내리고 있습니다. 태풍이 내리는 게 아니라. 이렇게 큰 폭격기가 소나기가 내리고 비가 온다고 한국에 안 떴다? 웃기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자, 북한만 말폭탄을 하는 게 아니라 한국군도 말폭탄을 합니다. 한국 정부 관계자도 말폭탄을 합니다. 제가 비난을 하는 게 아니라요. 현실을 정확하게 인식하고 지금과는 다른 태도를 보여야지. 응징을 하겠다. 선제 타격을 하겠다. 지구에서 없애버리겠다. 이전과는 다른 획기적인 제재를 하겠다. 이런 이야기들이 한마디로 국민들을 북핵 실험에, 미사일 발사에 안이하게 생각하도록 만드는데 정부가 일조했다고는 생각하지 않으십니까?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잘 생각을 좀 해보기를 바랍니다. 외교부 북핵 외교기획단장은 11일 KBS 인류 진단에 출연해서 이제까지 한 번도 생각하지 않았던 새로운 요소들을 포함해서 새로운 강력한 유엔 안보리 결의를 추진해 갈 예정이다. 윤병세 장관은 핵실험 다음 날인 10일 외교부 긴급대책위 회의에서 북한이 고통을 느껴 변할 수밖에 없는 환경을 반드시 만들어 가야 한다. 이런 이야기들을 외교부가 하고 있습니다. 윤 장관은 2014년 4월에도 북한이 4차 핵실험에 나선다면 상상할 수 없는 대가를 치를 것이다 했고, 아니, 북한은 이에 아랑곳하지 않고 4차도 했고 4차를 하고 난 뒤에 상상하지 못할 대가를 치렀다고 생각합니까? 유엔 안보리 제재, 미국 제재, 한국 제재, 이것이 북한이 상상도 못할 제재라고 생각을 합니까? 콧방귀 끼는 제재입니다. 중국이 근본적으로 북한에 대해서 식량과 오일을 끊고 북한의 이 물품 수송 부분을 차단하고 북한에 대한 송금을 중단한다면 상상도 못할 제재가 되겠지만은, 중국은 겉으로 북한 대사 불러서 뭐라 하는 척 하면서 뒤로는 결국 잘한다. 그래, 내가 봐줄 거니까 확실히 해. 이렇게 하지 않겠습니까? 미국의 오바마가 세컨드리 보이콧이라 하는 북한과 은행 거래를 하는 중국 등을 포함한 모든 국가의 은행에 대해서 미국 은행들이 한마디로 이 금융 제재를 가해서 거래를 중단한다. 그것이 오바마가 할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해서 저는 큰 회의를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중청 요격 미사일이라고 부르는 LSAM은 100km 미만입니다. 그래서 중청 방어 미사일인데요. 100km 이상의 고도 북한의 미사일에 대해서는 대응 수단이 없는 상황입니다. 자, 지금 사드가 유일한 대안인데 이거는 우리 무기도 아닙니다. 자, 우리가 북한을 막을 수 있는 무기 체계를 8조 원을 들여서 한국형 미사일 요격 체계를 갖춘다고 했지만은 지금 무의미한 겁니다. 왜? 북한은요, 지난번에 무수단 미사일이나 또 이번에 노동 미사일 등을 높게 고각 사격을 해서 위에서 밑으로 내려올 때, 우리가 올라갈 때 제대로 잡지 못하면 아마 저 높은 100km, 150km, 200km, 300km 올라갔다가 밑으로 내려오는 것을 우리가 과연 요격할 수 있는 지금 미사일을 만들 수 있겠느냐? 의문입니다. 이미 방향을 매우 잘못 가버렸습니다. 북한이 이 정도로 미사일과 핵을 발전시킬 줄 모르고 지금 KAMD를 해서, 이런 KAMD라는 것이 결국은 현재의 북한의 미사일 수준에서는 무의미해지고 있는 겁니다. 자, 이런 상황에서 원자력 잠수함을 만든다, 10에서 15년 걸릴 거라는 평가가 오고 있습니다. 기술자들이요. 원자력 연구원이 기본 기술은 있지만은 10에서 15년인데 이것도 미국이 동의해준다는 전제하에서인데 미국은 동의를 절대 안 한다고 알고 있습니다. 불가능한 이야기고요. 그 다음에 핵무장 공로나 북한에 대해서 우리도 핵을 독자적으로 갖자. 자, 단기적으로는 미 전술핵을 재배치하자. 김정은 핀포인트 공격을 하자. 웃기고 자빠졌습니다. 그럴 능력이나 실력이 되면서 그런 말을 하면 인정을 하겠습니다마는, 그럴 능력이나 실력을, 정보를 전혀 갖추지 못한 상태에서
또 국제적으로 김정은을 제거하거나 선제 타격을 하는 부분에 대한 국제적 동의나 동맹군의 합의를 받아내지도 못한 상황에서 이런 말들을 남발하는 것은 웃기는 부분이라고 봅니다. 실제로 그렇게 할 수 있을 자신이 있다거나 능력이 된다고 보십니까? 가슴에 손을 얹고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또 이러면서 방위 예산 몇 조씩 더 늘리자고 하면서 무기 도입하면서 또 빼먹으려고 그럽니까? 내가 지나친 말하고 있다고 봐요. 자, 독자 핵무장 미국이 절대 허용 안 해줍니다. 전술핵 재배치요. 제가 아까 방송에서 그 이야기를 하니까 어떤 패널이 무슨 소리 하냐 많이 있다 이러는데 제가 또 확인을 해보니까 없답니다. 미국이 쓸 것도 모자란답니다. 90년대 냉전 이후에 다 폐기 처분을 했어요. 왜? 핵이라는 것이 없애지 않고 놔두면 나중에 여러 가지 문제를 전술핵이라는 것이 불러일으킬 수 있기 때문에 이 전술핵 무기들은 상당히 다 폐기 처분이 됐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지금 단기적으로 한국이 할 수 있는 것은 청와대에서도 이야기가 나왔다는데요. 빠른 시일 내에 전술핵을 재배치하자라는 것인데 이것이 과연 현실적으로 가능한 것인가, 미국이 동의할 것인가에 대한 의문도 있습니다. 미국은 지금 우리가 핵 우산을 제공해주니 당신들은 그냥 있으라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나오고 있는 무수한 알폭탄들은 김정은이나 북한이 옛날에 쓰던 수법과 별반 다르지 않습니다. 정치권과 정부와 군은 이 시기에 지금 북한이 저렇게 핵을 개발하는 동안에 몇 년 동안에 뭘 하고 있다가 그러면서 중국과의 관계에 몰두하고 어쩌고 하다가 미국 측에 화를 부르고 그래서 또 사드를 급히 배치하고 이렇게 우왕좌왕하는 과정에서 지금 그동안 제대로 된 대응에 대한 부분은 심각하게 고민하지 않고 그 위협성을 국민들에게 제대로 알리지도 않고 사드 배치 하나 하겠다라는 것도 지금 합의가 안 돼서 여기저기로 떠돌고 있고 이 상황에서 실현 불가능한 뻥들을 그만 치기를 바랍니다. 현실적으로요. 북한이 저렇게 개발하는 몇 년 동안 안이하게 생각하면서 이렇게 방치했다는 데 대해서 여야나 정부나 군은 국민 앞에 반성을 하는 것이 우선이고요. 그 다음에 어떻게 대응할지 입을 좀 다물고 신중하게 고민을 해서 가능한 결론을 국민 앞에 제시하기를 바랄 뿐입니다.